앞을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굿뉴스를 만든 전상현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복근도 그랬어야 또 올해도 인터넷 또 함께 돼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명 역할을 맡은 홍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화전학 대표님. こんにちは、山田孝之です。3名の最近初めてこうやって嬉しく思って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연합방과 이입니다. 부산영화제에 처음으로 올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카사노스 쇼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はじめまして、笠間翔と申します。부산으로 나도 처음 영화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댄지 B가 역할을 맡게 된笠間翔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굿뉴스라는 작품 관객들에게 이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내용을 얘기해요. 굿뉴스는 1970년 냉전 시대 때 일본에 있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에 있는 민간 여객기를 탈취해서 북한으로 향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에 다시 착륙시키는 어떤 작전을 하려고 하는 그 모임 소동극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감독님, 저는 영화 보면서 감독님이 엄청 재미있어 하면서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 어떤 점이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만큼 들었어요? 제가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를 굉장히 하고 싶었었는데 시가 바탕에 블랙 코미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건 시가들을 찾다가 이 상황 자체가 블랙 코미디에 되게 맞닿아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40년 전 이야기지만은 현재에도 유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선택하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네. 제 이름부터 독특하죠?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암흑입니다. 진짜 암흑이에요. 캐릭터 이름이 암흑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영어로 노바디. 네. 어디에나 있는 사람이고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해결해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배경은 현실인데 이 암흑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판타지 캐릭터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 처음에 시나리오를 했을 때 도대체가 다른 배역들이 그냥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냥 감독님이 한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 시대인지 아닌지도 모를 인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툭 던져놓은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하는 느낌의 캐릭터여서 처음에 감독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역할이 섞여야 되느냐, 다른 배우들과 아니면 안 섞여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섞이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 아침에 그거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야기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감독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노트, 보통 배우들한테 연기하지 말라는 노트를 많이 하는데 네.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요번에 연기를 해라 그런 노트를 좀 많이 했어요. 과장들이. 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직접 하면서 그런 노트를 많이 때문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저런 굉장히 흥미로운 조합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호경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캐릭터 매력과 자랑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가요? 매력이라 하면 제가 제일 끌렸던 점은 네. 이 친구가 가진 어떤 야망이라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 되게 매혹적이었고, 아마 그리고 그런 어떤 젊은이의 그런 초상들을 이제 제가 가진 생각과 또 감독님의 어떤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되게 그런 점이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굉장히 전문직, 엘리트, 똑똑한 청년이면서도 야망이 큰 캐릭터잖아요. 이런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은경 배우는 이 캐릭터 어떻게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여주겠다기보다 그냥 다들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네. 저도 잠깐 얼타고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명이라는 캐릭터를 홍경이라는 배우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썼을 때와 고명을 연기했을 때의 결과물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홍경이라는 홍경이라는 젊은이의 20대 마지막을 잡고는 홍경이라는 젊은이의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많이 물어봤고, 그걸 시나리오에 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되게 같이 만들어간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러티브는 똑같지만은 이 캐릭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제가 쓴 시나리오가 아니라 좀 더 배우랑 이야기하면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야마타 타카유키 씨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관료를 연기하셨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한 소개 관객분들께 들려주세요. よかったでしょうなんだろう、この映画の中では周りの人たちが意外とあまりこの事件を重要だと捉えていないので結構ヘラヘラしている人が多いんですけども、コミョンとシンイチはとても真剣に向き合っているので、そこの温度差でずっと、イライラしている人です。はい。 네, 이 영화 안에서는 주인공인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전체적으로 막 잘 웃고 비웃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고명과 신이치는 사실 굉장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주변과 자신들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증을 내는 캐릭터라고 설명하실지는 몰랐어요. 네, 정의로운 캐릭터라고 소개하실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正義感があるから周りとの温度差でイライラしている。 물론 정의감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과의 온도차로 인해서 짜증이 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카사마츠쇼 씨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캐릭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화석 같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하도 좋은지 저는 고민하는데, 비행기를 하이자크합니다. 네. 제가. 네. 그래서 일본 비행기를 타고 하이자크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우리 그룹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시는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고생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정말 정확한 캐릭터입니다. 박수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서 굉장히 무국적인 영화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되게 글로벌한 영화라는 생각도 했고, 시대도 되게 동시대적이면서도 되게 과거 같은, 그래서 작품 자체가 가지는 약간 동화 같고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글을 쓰면서 저는 머릿속에 장면을 생각하는 편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판타지적인 어떤 요소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어떤 딱 한 명 또한 두 명 주인공이 끌고 가는 영화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어떤 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고 그 점을 제일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다국의 배우들을 한 영화 안에 불러 모으셨고, 그렇다면 이 배우들 하나하나 캐스팅하는 과정에 굉장히 조심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배우님들 캐스팅을 이 배우 이렇게 꼭 하고 싶다, 캐스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를. 박영구 선배님이 아시다시피 저랑 네 번째 작품을 하는 거여서 그냥 술한잔하면서 얘기를 시나리오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고 네. 홍경이라는 배우는 제가 예전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 요즘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배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홍경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은 지금 젊은 배우들 중에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야마다 타카유키 네. 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엄청난 대스타시잖아요. 네. 사실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던져나 보자의 느낌으로 왜냐면은 아주 커다란 이중의 배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던져나 볼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덥석 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땡잡았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고 네. 하사마츠 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비디오들을 봤어요. 그 일본 배우들을 일본에서 유명한 배우들과 영상 클립들을 오디션이 아니라 영화들을 찾아봤는데 제 눈에 가장 띄는 배우였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우라를 좀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떨 때는 되게 멋있고 어떨 때는 좀 약간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 캐릭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덥석 캐릭터를 물어주신 야마다 다카유키 상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님이시고요. 워낙 정말 훌륭한 작품이 많은 배우님이 이 작품을 비중과 상관없이 나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これは別の場所でも取材だったんですけども20年前にその冬のソナタというものが、日本で大ヒットしてすごく、日本の、俳優スタッフ、お客さんたちがみんなすごく韓国に対して注目をしていたでその時から韓国と一緒にできないかなとずっと思っていたのでもう今回韓国からオファーが来たということでぜひ参加したいという話でした。 다른 곳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 20년 전에 겨울영화가 일본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그때부터 일본 영화 관계자들, 스태프들이 한국에 주목을 하고 있었고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그럼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오퍼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홍경 배우 특급 칭찬을 받으셨는데요. 네, 현장에서 우리 권상현 감독님과 현장은 어떠셨나요? 현장 얘기,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단연 최고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나다되는 필모를 갖고 있지만, 근데 감독님이랑 저랑 개인적인 어떤 성향은 다를 수 있을까? 어떤 생활하는 그런
성향들은 다를 수 있어도 일을 할 때나 또 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때나 이럴 때 되게 밀접한 면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프리 기간도 굉장히 길었었고 그 기간부터 촬영할 때까지 그리고 감독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후반 작업까지 하실 때도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좀 같이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지독하게 재미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독하게 재밌게 하셨다고 하고요. 변성현 감독님도 홍경 배우님 막 칭찬해 주셨는데 가장 많은 호흡을 맞춰주신 설경구 배우님 또 홍경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많습니다. 네. 지독하게 계시네요. 우연히 촬영장에서 홍경 씨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뒤적여 봤는데, 이너모노로그 같은 그 가득 써있더라고요. 깨알같이. 한 줄 한 줄. 그 정도로 하시냐고, 그 촬영으로 변성 감독이 잠을 못 잤다고 좀 푸념을 합니다. 왜 못 잤냐 그러면 새벽에 뭐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한대요. 네, 몇 시간이고 통화를 한대요. 또 뛸 때도. 안 풀리는 건데, 전화로 풀릴 얘기가 아닌데. 네. 그리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꼭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고. 그 손가락 별명이 있을까요? 네? 손가락, 홍경표 손가락이라고. 뭐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제가 아깝게 오케이 엄마.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자체적 행동 영화라니까 배우가 아니다. 자, 감히 그렇게 예, 박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경 배우님이 답을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경구 배우님에 대한 얘기는 변성현 배우, 감독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작품이시고 매번 설경구 배우의 요목조목 다른 얼굴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캐릭터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아까도 좀 그런 표현을 다른 저번에도 쓰긴 했지만 되게 요술램프 지니 같은? 네. 요정 같은 약간? 네. 이렇게 뭔가 상황을 무슨 요술가루 뿌리면 상황을 바꿔주는 그런 좀 판타지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분명히 감독님께서 설경구 배우님이 너무 빳빳해지셔가지고 좀 비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일단 이 포스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큰 점을 하나 찍었고요. 잠깐 그 점이 지금 약간 웃기신 거예요? 아니요. 점 찍어서? 원래 3개였어요. 2개 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경구 선배님은 저도 엄청 부담을 가졌어요. 네 번째 작품이고 더 이상 내가 경구 선배님을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이 작품을 같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눴는데 그 방법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배우들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미사여라고 생각하고 절대 믿지 않아요. 배우들은 아무리 로버트 드니로라고 해도 딱 보면 드니로가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경구라는 배우를 3번의 카드를 썼는데 내가 4번째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설경구를 만들어내자 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구 선배님의 옛날의 모습들을 찾아서 그것을 연기하는 캐릭터가 되자라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님 캐릭터였는데 아마 그 캐릭터는 그 진심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캐릭터를 가짜로 연기하는 사람으로 해서 저도 그런 방법을 찾았던 것 같고 다음 작품은 좀 헤어지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서 전격 이별 선언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안 된다는 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는 분들. 네. 소리가 좀 작은데요? 헤어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설경구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경구 배우님의 모든 캐릭터를 통틀어서, 가장 진짜 같지 않은 진짜라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시대에 이 사건에 나왔던 배역들이 있을 만한 배역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이 시대랑도 전혀 안 어울리고 너무 이질적이어서 네. 그런 역할은 저는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투도 굉장히 현대적이고요. 제스처 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찬란한 딱 보여주고. 그래서 저도 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도 안 섞여도 영화가 되나 그런 의식이 있었었는데 네. 그래도 뭐 좋게 봐주시려고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의심했거든요. 이게 과연 보는 사람들한테, 보는 분들한테 이게 나무의 어떤 행동이라는 게 납득이 될까. 어찌됐든 안 섞이더라도 납득을 시켜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 의심을 끝까지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섞이는 것과 납득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두 일본에서 찾아와 주신 야마타 타카유키 배우님과 하사마츠쇼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 한국 영화의 촬영 현장은 또 일본 영화의 촬영 현장과 다른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변성현 감독의 영화 현장 어떠셨는지 관객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そうですね。先にどうぞ。先にそう평 감독님하고 일을 하고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 많았습니다. 먼저 아주 어떻게 말해요? 디테일? 감독님은 아주 디테일. 예, 디테일. 네. 디테일을 아주 중요시하는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았고 연기는 물론이고 그림 하나, 화면에 있는 하나 그림을 아주 중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다른 것이 현장에서 그냥 편집을 하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고 그 후에 다시 밤에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연기를 작품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주 재미가 있었고 배우를 하는 나의 인생 속에서 아주 보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そうです。確かに今ので思い出しました。結構何度も監督からあったのは、パッドがかかった後に山ちゃんモニターを見てね、自分の見てって言われて嫌だって見てよ嫌だって言ってで何かこう本人はそれで今ので OK だと思うのって僕の OK は関係ない監督が OK であれば OK ですでも見てよ嫌だって結局一度も見て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ちょっとそれはもし今度一緒にお仕事する機会があったら5メートルぐらい遠くからちょっと一応見るようにはしようかと思います 일단 방금 얘기를 듣고 기억이 났는데요. 감독님이 촬영을 하는데 이제 카트를 하고 나서 모니터 봐, 이제 모니터 돌아와, 이러면서 싫어라고 했어요. 이걸 몇 번이나 반복을 했거든요. 네. 감독님은 지금 촬영은 괜찮다고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저는 내가 겹친 말도 그런 상관없어. 감독님이 오케이 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모니터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싫어라는 걸 몇 번이나 반복을 했고요.
만약 다음에 또 같이 작업할 일이 있다면은 저기 5m 정도 떨어져서 모니터를 한 번쯤 봐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야마노상은 이번에 전혀 모니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정말 저런 배우는 처음 봤어요. 본인 연기를 보여준다고 해도 안 보겠다고 끝까지 우기는 배우는 처음 봤어요. 정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셨어요? 完成したものを見ないとそこの1個を僕は監督の視点を持ってないのでそこ1個見てもこれが正しいかどうか判断できないのでもうそこは任せようという 완성된 걸 보지 않고 그냥 한 컷만 보면 저는 감독이 아니고 감독의 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언어가 다른 배우들이 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에 되게 감독님 고생하셨겠어요? 라고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상조 배우님이 너무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감독님 이렇게 자국의 배우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배우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배우들을 스크린에 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셔서 빛내주셨고요. 되게 우연히 캐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영화가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우연히 그냥 길거리에서 택시 타고 택시를 잡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감독님 영화 좋아요. 같이 작업해보고 싶어요. 라고 그냥 뒷모습이라도 좋아요. 라고 그냥 인사말로 했는데 그럼 진짜 나올래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캐스팅을 해서 들어간 배우분도 계시고 네, 많은 배우분들이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내주고 오셨던 것 같고 그 일본 쇼상이나 이제 야마다상 같은 경우는 일단 통역분이 굉장히 잘해주셨고 그리고 쇼상은 제2의 통역가였고 그리고 연출부였어요. 제가 그 일본 배우한테 디렉팅을 주면은 그 통역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문장으로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얘기하진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느낌을 바로 배우니까 알아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일본 배우들에게 이제 통역을 해주기도 했고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야마다상 같은 경우는 본인 모니터는 하지 않는데 네. 제가 일본 다른 배우들 모니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때는 또 흔쾌히 보고 이럴 때는 뭐 이 연기가 좀 더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는 해줬던 것 같아요. 좋은 되게 훌륭한 파트너분들과 같이 작업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하사가츠쇼 사람이 비행기 안에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저 비행기 잡으러 날아오신 분이고 여기 두 분이 그 비행기를 어떻게든 김포공항에 내리게 만들어야만 하는 중이고 이렇게 좀 이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일단 각 배우님들 전체적으로는 현장에서 만날 기회는 좀 많으셨는지 일본 배우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 같이 연기하시면서 좀 재미있으셨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설경구 배우님 제일 동행무진 하시잖아요. 저는 비행기 안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만나셨어요? 네. 그 쇼가 네. 비행기 밖으로 이렇게 대화만 하고. 한국으로? 네. 네. 그리고 그 납치범이랑 그렇게 많이 대할 그런 신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홍경 씨 옆에 딱 달라고 해서 같이 계세요? 네, 많이 있었죠. 홍경 야마다상이랑 좀 네, 약간 일본말로 했었어요. 일본어로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 하셨어요? 대사가. 대사는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셨어요? 커뮤니케이션은 굳이 연기로 하면 된다. 연기로. 네, 연기로 하면 된다. 홍경 배우님은요?
저는 이제 진짜 극 중에 모든 인물들을 한 번씩은 꼭 만나는 역할이어서 특히 쇼 배우랑 웃는 씬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기다리고 그 촬영을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기억이 지금 떠올라요. 왜냐면 뭔가 일본에서도 이제 되게 너무 젊은 배우고 저는 한국에서 젊은 배우고 하니까 쇼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지가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그 씬이 되게 기다려진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쇼의 그 이상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오라가 있어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자극도 되고 그리고 일본 분량을 좀 찍어놓은 것들을 기존에도 좀 봤었기 때문에 첫 촬영을 하면서 좀 보기도 했기 때문에 붙었을 때 되게 설레는 긴장감을 갖고 좀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야마다 타카키상은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한국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두 분은 연기에 집중하신 걸로 할까요? 네. そうです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연기에 집중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카상쇼상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야마다さん 나는 앨범 배우로서 제가 처음 영화에 나간 그 영화의 프로듀서가 야마다 타카유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세계적으로도 레전드 같은 배우하고 이렇게 한국 영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먼저 기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혼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혼짱은 술도 안 먹는데 술 자리에서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해주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 비행기 속에 1호석에 있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앉지 말고 거기에서 쭉 집중을 하면서 캐릭터 마음이랑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그 플레이는 사람들 우리 나를 포함한 사람들한테는 그 친절한 말을 걸어주면서 그런 배우가 가까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도 조금만 행복한 시간을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물론 함께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2주 전에 토론토의 영화제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부산 영화제에 참가한 일은 아니었는데 너도 오라고 소리를 꺼내주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 군뉴스 현장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듣다가 번뜩 홍경 배우님이 술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성현 감독님이나 설경구 배우님은 술자리에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설경 배우님 요새 술자리는 안 하시는 거의 하셨었고 전성현 감독이 굉장히 외로우셨겠어요. 약간 그렇진 않으셨나요? 현장에서는 잘 안 하시죠? 저는 그 사람들이랑 먹는 것보다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해서 네. 앞에 있으면 그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유머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홍경 배우랑은 새벽 4시까지 그냥 맨정신이고 저는 난취한 상태로 거의 제 침 흘리기 직전까지 그걸 보고 있는 술을 안 먹는 술친구여서 아, 네. 있고 경구 선배님은 보통 현장에서 술을 웬만하면 잘 안 드세요. 네. 안 드시고 진짜로 뭐 큰 촬영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념할 만한 날이 있을 때 제 생각에는 12시, 그것도 리미트 타임 12시도 전에 들어오시고
드시고 진짜 딸리 먹고 들어가시고 저 네. 이번 영화 최고의 술 친구는 야마짱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 네. 네, 야마짱이었어요. 아, 그분이 가장 친한 술 친구셨다고 하는데요. 네. 유영 엄머리 오고 있나요? 아마 정도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네. 지난 술 친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억을 못 하셔야 진짜 술 친구시거든요. 다음날 기억이 안 나셔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이 작품 넷플릭스에서 보게 되는 영화인데 항상 영화를 좀 큰 화면에서 보는 것도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번에 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굿뉴스를 또 스크린으로 상영하셨는데 우리 건강님이 극장에서 보는 굿뉴스 어떤 점을 좀 기대하면 좋을지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그 영화를 극장에서 틀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만드는 사람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 다 기분 좋은 일이고 저희 영화는 그 흔히 얘기해서 홍경 배우가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밀도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큰 화면에서 그게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 공개가 됐을 때 영화를 보시게 되신다면은 한 2번, 3번 봐주셔도 볼 때마다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블랙 코미디란 장르다 보니까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호흡들, 관객들과의 호흡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변상환 감독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배우님들께도 순서로 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굿뉴스 기다리시는 관객분들께 기대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드리면 뭘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홍경 씨가 하는 얘기인데, 홍경 씨는 정말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네. 국내 영화, 동서양 영화를 막론하고, 아주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보는 굉장히 높은 영화를 보는 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홍경 씨가 표현한 게 참 먹을 게 많은 영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가진 게 많은 영화다.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큰 스크린에서 보시면은 좀 많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또 공개된 이후에 보실 때는 두 번 보고 세 번 보셔도 또 찾아내는 그런 맛도 있을 것이고, 많은 걸 갖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보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저는 이 굿뉴스가 여태까지 못 봤던 한국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새로운 변성현의 도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경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경 배우님은 멘트를 하나 뺏기셔서 어떡하십니까? 앞에서 두 분이 두 개나 가르쳐 주셔서. 네. 근데 저희 경구 선배님 말씀드리자면, 경구 선배님이 쓴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는 토론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엔터테이닝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저도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미가 다양하겠지만, 근데 우리 영화는 되게 재밌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코미디가 들어있는데, 코미디에도 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의 코미디에는 굉장히 많은 코미디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재미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강 선배님이 말한 어떤 쓴맛이라든지 혹은 감독님이 전해드리는 뭔가 그런 어떤 위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냥 틀고 나서 주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힘이 있는 영화고 아마 이런 영화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다운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테니까. 근데 분명히 그런 영화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신 있는 홍경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도 영화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영화 자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まあそうですねどうなんだろうまあでも韓国でもこういった映画はあまりないっていうことで、日本の場合はですね結構事件を取り扱うとなった時は結構笑いはなんか入れちゃいけないみたいな空気感があってとにかく社会派真面目なこういうことばっか二度と繰り返してはいけないみたいになる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ったところが今回は日本の俳優もいっぱい出てるので日本の人にもたくさん見てもらえると思うので何かこういう描き方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としてでも歴史を知れるきっかけになるっていうのを知ってもらえるのはすごく大きな一歩だなと思っていますなので、韓国の方もそうなんですけど日本の方々にも肩の力を抜いてブラックコメディというジャンルを見てもらいたいなと思います 네,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가 흔치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본에서도 사건을 다룬 영화를 제작할 때는 웃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회파,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에 작품을 만들면서 일본 배우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분들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식의 엔터테인먼트 영화가 가능하구나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한 큰 참고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관객들도 한국 관객분들도 어깨에서 힘을 빼고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와서 네. 平昌정도 말씀하셔보셨는데 한 번 보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보면 다시 풀어지고 있는 아직 느끼지 못했던 것을 다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과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영화 굿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픈투표는 아직 영화를 못 보신 우리 관객들에게 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가 되지만 저는 진주수를 보시고 나면 감독님과 배우 중에 감독님 그 장면은요, 배우님 이 장면은요 하면서 정말 밤새워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진짜 많은 그런 작품이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우리 굿 뉴스의 감독님 배우님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상 일을 잠시 정리하고 포토타임 준비하겠습니다.